안녕하세요. CNG 방송의 진행을 맡고 있는 조영식의 지식마당의 조영식입니다. 2009년 5월 6일 CNG TV 방송은 이슈시간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오토캐드 2010 신제품을 공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2010의 비전, 특성, 고객 지원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분은 오토데스크 코리아 기반기술 및 건축 건설 솔루션의 김진희 부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김 부장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청자들에게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토데스크 코리아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진희라고 하고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번 방송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최대한 오토캐드 2010에 대해서 좋은 소식, 도움되시는 정보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CNG 방송도 이 제품 소개가 이번이 처음으로 우리 방송을 타는 것을 좀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도 영광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오늘 5월 6일 CNG 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오토캐드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오토캐드는 많이 알고 있는데, 오토캐드의 회사인 오토데스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 오토데스크의 근황에 대해서 좀 회사나 비전이나 이런 게 잠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제가 오토데스크 처음 입사해서 오토캐드 만드는 회사 다녀 그랬더니 회사 이름이 오토캐드야?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예. 아직까지도 오토데스크보다는 오토캐드로 그쵸. 저희 회사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오토데스크는 1982년에 오토캐드를 시장에 처음 출시하면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토캐드와 함께 지금까지 성장해 온 회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오토데스크는 2D와 3D 전체 영역을 아울러 디자인과 그리고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에 있어서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글로벌 리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토캐드가 다른 지금은 굉장히 이 분야의 업계의 1위 기업이 됐는데, 오토캐드가 다른 경쟁자 제품과 좀 차별화되는 것이 주로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느 세미나에 가서 참석자분들께 한번 여쭤봤어요. 어떤 소프트웨어가 좋은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쓰는 사람이 많으면 좋은 소프트웨어죠. 당연히죠. 그건 고객이 좋아하니까. 그런 면에서 오토캐드 좋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은 영역에서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DWG라는 도면 파일 포맷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오토캐드에서 DWG를 만들어내는데 DWG 파일 포맷 자체는 1982년 오토캐드가 처음 출시될 때 같이 발표된 파일 포맷이고요. 물론 오픈된 포맷이지만 지금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도면 파일 포맷이 DWG 파일 포맷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토데스크가 바로 그 DWG 파일 포맷의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계속 지속적으로 DWG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고 있기 때문에 오토캐드와 그리고 오토데스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신다면 고객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지적 재산일 수 있는 그런 도면 파일들에 대해서 정확성과 안정성을 신뢰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오토캐드가 좀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오토캐드가 미래에 여지껏 뭐 한 20년 가까이 왔지만 앞으로도 또 지속적으로 이런 사랑을 받으려면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그 회사에서 오토데스크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사실 오토캐드에 대한 그 인지도가 워낙 높으시기 때문에 오토데스크 하면 오토캐드 정도만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지금 현재 오토데스크는 사실 오토캐드 이상으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주력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건축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인데요. BIM이라고 요즘 참 많이들 말씀을 하시죠. 얼마 전에 용인시청 같은 경우 보니까 BIM 프로젝트를 아예 발주를 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BIM을 사실은 2005년 정도부터 오토데스크에서는 오토데스크 레빗이라는 솔루션을 중심으로 국내에 소개하고 도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토데스크 레빗 그리고 오토캐드 시빌 3D 같은 경우에 건축 건설 분야의 BIM에 가장 최적화된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계 제조 분야죠. 엊그젠가 워렌 버핏이 그 대한민국이 굉장히 제조 강국이다 하면서 제조 쪽 뭐 주식에 투자를 한다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기계 제조 쪽 같은 경우 국내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도 선도적으로 선진화된 프로세스를 도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진화된 프로세스 중에 디지털 프로토타이핑이라는 프로세스를 굉장히 많이 도입하시고 또 도입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오토데스크에서도 그러한 기계 제조 쪽의 디지털 프로토타이핑을 구현하실 수 있는 오토데스크 인벤터 제품군을 개발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토데스크 인벤터 제품군을 사용하시면 디지털 프로토타이핑 프로세스를 가장 포괄적으로 유연하게 도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소개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가장 덜 알려진 부분이면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카데미상 아시죠? 최근까지 11년 동안 아카데미상에서 시각 효과 부분에 수상을 한 영화들에 사용된 시각화 솔루션은 모두 저희 오토데스크에서 보유하고 있는 솔루션입니다. 대표적으로 3ds max라든지 마야 같은 제품은 그런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아주 초기부터 지금까지 선도하고 있는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저같이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마야나 그 뭐 3ds max나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오토데스크가 사니까 너무 거대 기업화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좀 걱정하는 고객도 있고 이 사람들이 이걸 사서 진짜 그거를 앞으로 크게 할 건지 아니면은 그냥 사놓고 나서 이렇게 내두는 기업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려가 많은 것 같아요. 사용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염려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오토데스크가 어떤 시장에서 경쟁이 될 만한 제품을 단지 그 제품의 뭐 싹을 없애기 위해서 인수합병을 한다든지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작년에 인수합병한 그 플라스틱 사출 성형 쪽의 몰드플로우라는 제품도 그렇고요. 그 이전에 알리아스나 마야나 3ds 맥스 같은 경우도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저희 오토데스크 제품을 사용하시고 있는 고객분들에게 그런 제품들의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전달해 드리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뭐 굉장히 오토데스크의 비전에 대해서 오토데스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냥 오토캐드가 아니라 미디어 회사까지도 넘보고 있다라는 것이 참 굉장히 그 야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오토캐드 2010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역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뭐 오토캐드를 많이 아시는 분들은 있지만 이렇게 변화를 많이 했는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오토캐드는 1982년에 처음 출시가 됐었고요. 지금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PC 환경에서 오토캐드로 제도 작업, 그 다음에 디자인 작업을 하고 계시지만 그 당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캐드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서 사용하려면 굉장히 고가의 장비에 턴키로 셋업이 된 그런 소프트웨어 한 시트당 4만 불 이상씩 그 비용이 필요했었다고 해요. 근데 오토캐드가 처음 출시되면서 최초로 PC상에서 저가로 일반 사용자들이나 기업에서 캐드를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이 됐고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처음 사회생활 시작할 때 사무실에 PC가 한 대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대 정도? 한 대 그리고 정도 제도판에서 도면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선배님들이. 근데 1, 2년 만에 PC가 지급되고 신입사원들한테만 오토캐드 프로그램이 같이 제공이 돼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불과 1년 반, 2년 사이에 제도판이 싹 없어졌어요. 모든 작업 환경이 PC상에서 오토캐드를 기반으로 작업하는 환경으로 변화를 했었고요. 대략 몇 년도였었습니까? 그게 92년에서 94년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발전이 됐네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은, 그래서 26년간 오토캐드는 굉장히 많은 업그레이드를 해왔습니다. 제가 오토캐드를 담당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너무 자주 업그레이드 하는 거 아니에요? 자주 출시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지난 26년을 돌이켜보면 2000년대 이전까지는 그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메뉴 구조를 바꾸고 사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 굉장히 숨가쁜 변화들이 있었고요. 2000년 이후 같은 경우는 IT 환경이라든지 인터넷 그리고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의 그 변화들이 급격히 일어나면서 좀 더 디지털 소프트웨어로서의 어떤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을 반영하느라고 뭐 여러 가지 협업 기능이 추가된다든지 그리고 생산성 향상 부분 그리고 특히 2007 버전 이후에는 그 3D 디자인에 대한 기능들이 대폭 향상이 되었습니다. 다들 렌더링 작업에서 많이 사용하고 계신 그 3D 맥스의 렌더링 엔진인 멘탈레이 렌더링 엔진 같은 경우 오토캐드 2007부터 오토캐드 내에 도입이 되어 있고요. 2008 버전 이후에는 최신 IT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최근에 하드웨어를 교체하시는 경우에 64비트 장비를 교체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오토캐드와 LT 같은 경우에 현재 64비트 버전의 하드웨어를 풀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오토캐드 2010 버전 2009년 3월 31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지금 아래 보시는 인터페이스가 오토캐드 2010 버전의 인터페이스인데요. 아까 처음에 잠깐 보여드렸던 최초 출시됐을 당시 그 도스 화면의 명령행을 선택해야 되는 환경에서 얼마나 많이 변화했는지 아마 보시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오토캐드 이제 3.0 정도부터 썼다가 그러세요? 11이 가장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11 많이 사용되셨었고 그 다음에 가장 인기 있었던 버전은 제 기억에는 14. 아마 아직까지도 간혹 R14 사용하시는 사용자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이제는 릴리즈 매년 나오는 거가 되겠죠? 최근 2004 버전 이후로는 거의 1년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오토캐드 하면 아마 2D 제도용 소프트웨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특히
예전 버전에서 2D 도면 작업만 네. 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설계 전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필요한 모든 프로세스, 즉 아이디어를 디자인한다든지 그 디자인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프레젠테이션 작업을 한다든지 결정된 디자인에 대해서 디테일한 도면 작업을 하고 그 도면 파일들을 공유하고 또 관리하는 모든 프로세스를 오토캐드 내에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디자인 작업에 있어서 통합적인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장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요. 일단 두 가지만 제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은 예, DWG 기술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DWG 기술 같은 경우에 그 도면 파일 포맷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널리 사용되고 있고 어떤 업계를 불문하고 지금 범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호환성 부분에서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토캐드의 업그레이드는 즉 DWG 기술의 업그레이드와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년에서 3년마다 DWG 포맷 자체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항상 최신의 기능과 향상된 성능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2007 버전 이후로는 지금 트러스티드 DWG라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DWG 파일 포맷이 워낙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오토캐드의 일부 기능을 복제한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사실 존재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소프트웨어들에서 만들어진 DWG 파일 같은 경우는 오토데스크에서 그 파일의 어떤 안정성이나 신뢰성을 보장해 드릴 수가 없고요. 특히 고객사분들이 발주처라든지 확장된 협업팀과 작업을 하실 때 공유하시는 DWG 파일에 대한 신뢰성을 파일을 열면서 미리 검증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새로 나온 2010은 그 파라메트릭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또 다른 새로운 DWG 포맷이 되겠네요. 예, 지금 가장 최근에 2010 이전의 DWG 포맷이 2007 버전에서 업그레이드 됐던 포맷이고요. 2007 버전 같은 경우는 그 3D 기능과 렌더링 엔진에 대한 성능이 추가되면서 한번 업그레이드가 있었고요. 2010 버전 같은 경우는 오늘 소개해드릴 파라메트릭 디자인과 그리고 3D에 있어서 프리폼 모델링을 가능하게 하는 알고리즘이 추가가 되고 또 최신 그 64비트를 지원하면서 가장 그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업그레이드가 추가돼서 2010 버전에서 한번 지금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예, 운영 체계는 어떻습니까? 예, 물론 XP 상에서 가장 원활하게 지원이 되고 있지만 오토캐드 2008부터 윈도우즈 비스타 및 64비트를 지원하기 시작했고요. 2009 버전부터는 완벽하게 지원하기 위한 테스트를 거쳐서 Certified for Vista 로고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0 버전 같은 경우 오토캐드뿐만 아니라 LT도 모두 64비트를 지원하고 있어서 좀 더 많은 양의 데이터셋을 운영하시고 디자인하실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무슨 저희 같은 질문인데 이제 뭐 리눅스나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리눅스 환경이나 이런. 리눅스 같은 경우에 90년대까지는 사실 오토캐드 제품도 리눅스 버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지금 PC 환경에서 사용자들이 주로 사용하시게 되는 환경이 윈도우 환경이었기 때문에 제품 자체가 그 플랫폼에 좀 포커스했었던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환경이 리눅스가 됐던
혹은 맥 기반이 됐던 지금 사용자분들이 어느 정도로 그런 환경을 원하시냐에 따라서 제품 개발 방향도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포트폴리오 쪽에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오토캐드가 다양한 분야로 지금 이제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오토캐드 자체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버전을 발표해온 것과 또 다른 방면으로 오토데스크에서는 오토캐드를 기반으로 각 산업별로 특화된 버티컬 제품들을 개발해서 발표해왔습니다. 예, 그 중에서 주 산업군을 지금 세 가지로 보고 계신데요. 건축 건설 분야에서 오토캐드 아키텍처를 비롯한 건축 건설 버티컬 제품들이 있고요. 기계 제조 쪽에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오토캐드 미케니컬, 일렉트리컬을 비롯한 버티컬 제품들, 그리고 토목이나 GIS를 위한 오토캐드 맵, 그다음에 랜데스크탑 등의 플랫폼들이 국내에서도 각 산업 분야의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을 필요로 하는 고객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예, 오늘 뭐 굉장히 오토캐드 2010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지식들을 얻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그래서 그러한 오토캐드 기반의 패밀리 프로덕트들과 함께 지금 현재 디자인 프로세스가 굉장히 정밀화되고 다양한 부분까지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D 제도도 물론 중요하고 2D 제도의 생산성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3D 모델링 데이터 작업 그리고 3D 모델링을 넘어서 그것을 전문가적으로 프레젠테이션해서 고객들이나 그리고 협업을 하고 있는 팀과 커뮤니케이션 할 필요를 요구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3D 모델링을 기반으로 실제 구현됐을 때 그것이 어떻게 구동하고 보여지고 어떤 성능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하고 분석하는 프로세스까지 요구를 받고 있는데요. 그 하나하나의 프로세스들을 각 산업 기반별로 건축 건설 쪽에 GIM, 그리고 기계 제조 쪽에 디지털 프로토타이핑, 그리고 토목 GIS 쪽에 인프라 모델링까지 저희 오토데스크는 포트폴리오를 골고루 갖추고 고객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예,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오토캐드 2010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 몇 년 동안 거의 1년 단위의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됐고 매해 업그레이드는 하나하나의 키 메시지를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주력했던 부분들이 제도 기능을 강화해서 생산성을 높이거나 3D 기능을 강화하거나 또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대폭 개선하면서 작년에 나온 2009 버전 같은 경우에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 경우가 있었는데요. 2010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2D와 3D를 아우르는 디자인 기능의 대폭적인 강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D 쪽을 보면 지금 시장에서 그리고 뭐 학교에서도 개념 설계 부분이 기존에는 디지털 상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다양한 툴을 이용해서 디지털적으로 개념 설계를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오토캐드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마찬가지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토캐드라는 익숙한 환경에서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기능들이 추가가 됐고요. 2D 기능 중에서 대표적인 디자인 향상은 3D 하이엔드 제품들에서나 사용이 가능했었던 파라메트릭 제도 부분이 추가가 되어서 잦은 설계 변경들 그리고 거기서 생길 수 있는 오류들을 많이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보니까 이 오토캐드 2010의 가장 큰 특징이 그 기능이 굉장히 고급화됐네요. 그 프리포밍이랑 파라메트릭.
그럼으로써 이제 사용자들이 그동안에 이제 2009까지는 UI 쪽에서 많은 편리를 제공했는데, 예. 뭐 2010부터는 이제 사용자들이 예. 그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재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예. 패러메트릭이라는 거가 오면 예. 굉장히 재밌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주 굉장히 고급화. 그 오토캐드가 약간 부족했던 부분이 이제 사용하기도 편하고, 예. 그 뭐 값도 저렴하고 모든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예. 이제 이런 고급화가 되고 진정하게 사용자들이 그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재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게 된다는 것이 오토캐드의 2010의 가장 큰 예, 말씀하신 특징이라고. 부분이 오토캐드를 사용하시는 사용자분들이 얻으실 수 있는 가장 큰 혜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 저도 이 오토캐드가 언젠가는 패러메트릭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보통 한 10년 전에, 예. 보통 제가 알기로는 한 96년, 7년에 패러메트릭 기법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하이엔드에서는. 그때는 뭐 한 카피에 뭐 1억 원 정도도 하고 그랬었는데, 좀 좋은 뉴스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조금 더 이제 오토캐드 2010이 이게 뭡니까? 베스트 원 옙? 이게 뭐 제가 오늘 모든 그 새로 추가된 기능들을 다 보여드리기는 시간이 짧고 해서 한 4가지 정도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오토캐드 2010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의 캐드 앤 그래픽스처럼 인터넷 잡지 중에 하나인 그 데스크탑 엔지니어링이라는 잡지에서 오토캐드에 대한 리뷰를 전달하면서 오토캐드 2010은 2D와 3D 사용자 모두에게 놀라울 만큼 강력한 새로운 기능을 제공한다라는 리뷰를 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과연 어떻게 그런 리뷰가 나올 수 있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그 동영상에는 패러메트릭이랑 프리폼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 짧게 직접 보여드리려고 우리는 봐야 믿기 때문에 뭐 다 된다고 그래도 뭐 많지 않습니까? 근데 좀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이 오토캐드의 크게 보면 4가지 구성 요소 중에서 어떤 부분이 업그레이드 되었는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문서화 부분. 아무래도 도면 작업이 오토캐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리고 개념 설계를 비롯한 디자인 아이디어를 탐구하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가 커뮤니케이션. 프로젝트가 복잡해지고 정교해질수록 오늘날 그 협업과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토캐드에서 어떤 부분들이 지원되고 어떤 부분에 향상이 있었는지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오토캐드 환경을 기업 표준화 그리고 사용자분들의 입맛에 맞는 환경으로 많이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나중에 되면은 이제 뭐 자료 관리나 뭐 CA 뭐 이런 분야까지도 좀 진출을 할 것 같은데요. 오토캐드 안에 얼마나 많은 기능들이 추가가 될 거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사실 프로세스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하는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오토캐드와 함께 오토캐드 고객들에게 무료로 많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면 아마 추가될 수 있는 라인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토캐드 작업하시는 분들에게 아직까지도 가장 중요한 비중 있는 작업이 다른 도면 작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여러 번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오토캐드는 반복적인 도면 작업을 최소화하고 편집을 자동화시키고 편집 관리 도구를 추가해 왔습니다. 특히 2008, 2009 버전 업그레이드를 보시면은 우리가 도면 작업할 때 문자나 테이블 작업에 드는 시간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새로 입력하거나 편집을 하는 경우 그 전에는 정말 디지털적이지 않은 굉장히 수동적으로 입력을 했었어야 됐는데 2008, 2009
그리고 2010 사용하시게 되면 워드나 엑셀 파일을 오토캐드 내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착각하실 정도로 굉장히 편리해졌고, 그다음에 외부의 엑셀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과도 원활하게 호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도면 작업의 핵심 구성 요소 중에서 이번에 특히 추가된 파라메트릭 제도 부분을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익숙하신 분도 있고 파라메트릭 제도가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의 오토캐드에서 편집을 하려면 어떤 객체별로 그다음에 구성 요소별로 따로따로 편집을 하거나 자동으로 편집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리습이라든지 어려운 프로그램을 짜서 그걸 연결을 시켜야지 자동화를 시킬 수가 있었는데요. 2010에 새로 추가된 파라메트릭 제도는 객체 간의 지형적이거나 기하학적, 치수적 구속관계를 미리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설정된 구속관계에 의해서 한 부분이 변화되었을 때 자동으로 함께 수정이 반영이 되는 건데요. 이러한 파라메트릭 제도 기능을 통해서 디자인 수정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잦은 편집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속관계는 매체 변수 관리자라고 하는 지금 화면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데요. 이러한 도구 팔레트를 대화 상자를 통해서 설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또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잠깐 동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예, 지금 2010에서 달라진 새로운 UI가 잠깐 보이고 있는데요. 파라메트릭이라는 메뉴 탭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 탭 안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기하학적인 객체 간 구속관계에 대해서 자동으로 설정을 할 수 있는 아이콘들이 미리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한 번에 아이콘 클릭으로 해서 구속관계를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 동일 선상에 둔다든지 평행 관계를 설정한다든지 직교 관계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리본 탭에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치수 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구속 관계를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잠시에 이 방송이 끝난 다음에 좋은 질문을 하신 분에게는 추첨을 해서 한 카피를 드리고 있죠. 예, 여러분들 좋은 질문들을 남기시면 추첨을 해서 오토캐드 2010 한 카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커뮤니케이션 분야인데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부분이 보통 CAD에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료를 서로 공유하는 겁니까? 아니면 원격 사이트에서 보통 CAD에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는 CAD를 하나를 띄우고 예. 다른 원격에서 서로 CAD 도면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의미보다는 사실 예를 들어 건축 설계 분야를 예를 들자면 하나의 프로젝트가 시작돼서 끝나기까지는 굉장히 다양한 참여자들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참여자들은 어떤 일관된 그 프로젝트의 데이터를 서로 공유를 하게 되죠. 그렇죠. 프로세스마다 때로는 의사결정을 위해서 데이터를 공유하게 되고 때로는 현장과의 협업 그리고 설계 변경 사항에 대한
공유 그런 네. 것들을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는데요. 잠깐 또 제가 예전에 실무를 할 때 예.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 지방에 있는 현장하고 본사 그리고 실제 설계를 담당한 팀에서 하나의 필요한 설계 변경이 일어났을 네. 때 그 변경 사항을 도면에 반영을 하고 그 반영된 사항을 본사에서 확인을 받고 다시 현장으로 내려보내기 위해서는 일단 굉장히 큰 예전에는 A1 사이즈 원도를 플로팅하는 플로터에서 수십 번의 오류를 거쳐서 플로팅을 하고 그리고 그걸 원본을 보낼 수는 없으니까 복사하기 위해서는 청사진기에서 암모니아 냄새를 맡으면서 청사진을 쓰죠. 그리고 보통은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서 고속버스 편에 붙입니다. 지방까지. 하나의 설계 변경을 공유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주고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2, 3일에서 길면 일주일 정도까지 걸렸었던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특히 2010에 추가된 부분이 PDF 출력에 대해서 굉장히 기능이 향상이 되었거든요. 지금은 그 2, 3일에서 열흘 걸리던 부분들을 기존의 DWF 포맷이라든지 PDF 포맷을 통해서 출력을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전송을 하고 그거에 대한 디자인 검토를 받고 하는데 불과 10분에서 30분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런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오토캐드가 가장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거기서 이메일로 이렇게 전송하거나 뭐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까? 그런 기능이 요번에 추가된 부분도 있고요. 조금 소개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오토데스크는 오기라고 해서요. 오토데스크 제품 사용자 요청사항이 많았던 것이 PDF 지원 부분이었는데요. 기존의 오토캐드 2009 버전까지도 물론 PDF로 출력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 근데 고객분들이 아주 섬세하게 원하시는 그 높은 퀄리티의 도면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PDF 자체에서 도면층이나 텍스트, 도면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었는데요. 이번 오토캐드 2010에서는 굉장히 높은 해상도의 정확한 퀄리티를 가진 도면을 PDF로 만드실 수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은 파일 용량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특히 국내에도 기업 문서관리 시스템에서의 표준 포맷을 PDF를 채택하는 기업이 많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 오토캐드에서 만들어진 도면도 PDF 포맷으로 게시하셔서 같이 관리하실 수 있으니까 상당히 편리하실 것 같고요. PDF로 내보낸 후에 어도비 PDF 리더에서 여시게 되면 기존과는 다르게 오토캐드에서 작업한 도면층 정보까지도 모두 조회를 하고 끄고 켜실 수 있는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능은 PDF로 만들어진 도면 파일을 오토캐드로 바로 가져오실 수 있고요. 그 PDF 파일을 참조해서 어떤 객체나 점을 스냅을 걸어서 위에 마치 도면 트레이싱지 위에 깔고 도면 작업을 하는 것처럼 참조해서 도면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도비와 굉장히 협업이 잘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요? 오토데스크 같은 경우에 마이크로소프트나 어도비 본사 차원에서 필요한 기술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죠. 3D 프린팅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3D 프린팅 역시 이번에 굉장히 향상된 기능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기계 제조 쪽에서 특히 래피드 프로토타이핑이라는 프로세스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프로세스에 있어서 기존에 3D 모델이 필요할 경우엔 시제품을
개별적인 그 작업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서 만드셨어야 됐었는데요.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죠. 근데 3D 프린팅이라는 프로세스를 거치시면 그런 3D용 전문 프린터를 통해서 물리적인 3D 모델을 출력하시게 되고 그 모델을 가지고 개념을 검토한다든지 기능을 테스트하시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아래 보이시는 부분들 보시면 오토캐드 3D상에서 모델링을 하시거나 혹은 다른 모델링 툴에서 모델링 하신 3D 모델을 오토캐드상으로 가져오신 다음에 이번에 추가된 메뉴 탭 중에 3D 프린팅 보내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3D 프린터에서 인식해서 프린트할 수 있는 .stl 파일로 생성하실 수가 있고요. 끝에 보시는 것처럼 3D 프린터에서 직접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 본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오토캐드 2010 인터페이스 상에서 만들어진 STL 파일을 바로 웹 서비스를 통해서 3D 프린팅 벤더에게 전송을 하고 나중에 그 출력된 모델을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가 개시되어 있고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지금 서비스 준비 중입니다. 예. 지금 이것도 2010에서의 새로운 기능이죠. STL 파일 출력은 2009 버전부터 지원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좀 더 사용하시기 편리하고 출력하기 전에 출력될 모델에 대해서 미리 본다든지 하는 기능들이 추가되었습니다. 네. 전에도 우리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 3D 프린팅 래피드 프로타이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세요? 요 3D 프린트용 요 파일 생성 이게 스탠다드 파일입니까? 여기? 몇 가지 파일 포맷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STL 파일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주 재밌는 기능입니다. 네. 다음에 아이디어와 컨셉 디자인까지 커버한다라는 거는 조금 생소한 부분인데 여기에 설명해 많은 주시죠. 분들이 아마 생소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물론 26년 전에 2D 도면 작업을 컴퓨터상에서 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이 오토캐드라고 말씀드렸지만 지난 26년간 굉장히 많은 디자인 프로세스의 변화 그리고 IT 환경의 변화, 소프트웨어적인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요구받는 디자인 프로세스 상에서는 3D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필수적이라고 생각들을 하시죠. 오토캐드에서도 사실은 1980년대에 이미 3D 기능이 추가가 되었었는데 와이어프레임 방식이라고 해서 사실 작업하기가 좀 쉽지 않은 인터페이스와 메뉴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2007 이후에 3D 모델링 기능이 직관적인 솔리드 모델링이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이번 2010을 통해서는 메쉬 모델링을 이용한 프리폼 디자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후에 동영상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유연한 비정형의 어떤 모형들을 직관적이고 쉽게 오토캐드 환경에서 디자인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고요. 이러한 메쉬 모델을 다시 솔리드 모델로 한 번의 메뉴 클릭으로 컨버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 솔리드 모델을 오른쪽 아래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2D 도면화하는 작업 역시 하나하나의 아주 쉬운 명령어 하나만으로 바로 2D 도면을 추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잠깐 보시면 이전의 오토캐드에서 어떤 치수나 형상에 대해서 미리 결정된 상태에서만 3D 모델링을 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지금은 아주 직관적이고 밀고 당기는 마우스 작동만으로 원하시는 모델을 만들어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쉬 모델을 솔리드 모델로 변환하고 지금 보이시는 건 오토캐드가 아니고 오토데스크에서 제공하는 제품 중에 쇼케이스라는 실사 이미지
를 구현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솔리드 모델을 가져와서 다시 프레젠테이션 한 모습을 보셨습니다. 네, 오늘 뭐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지체가 돼가지고 지금 주신 자료들은 나중에 다시 보기 할 때는 다 올려드리니까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도 다시 보기를 한번 나중에 다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질문들이 이번에는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질문 시간을 좀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그 제품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 하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경기 악화나 뭐 여러 가지 침체도 있고 경기 변화도 심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토데스크가 이 사용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이 오토데스크 2010을 지원하고 또 이분들이 이런 솔루션을 씀으로써 자기 산업이나 자기 분야에 대해서 어떤 이익을 가져가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누고 싶거든요. 일단 오토데스크 고객 지원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오토데스크는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 파트너 관계가 굉장히 원활한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1,700개가 넘는 공인 협력사들이 오토데스크 제품을 고객과 가장 가까운 접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70여 개 이상의 공인 협력사가 올해도 오토데스크 각 제품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설치 및 기술 지원, 컨설팅까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토데스크는 공인 교육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숫자는 깜빡 잊었는데 국내에서는 약 30여 개 공인 교육센터가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포진이 되어 있고 제품별 시즌별로 윤무상의 교육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은 정보를 저희들이 전달을 해드리고 좀 더 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늘려드리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김 부장님께서도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뭐 블로그도 있고 이 오토캐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고객과 이렇게 다가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한번 본인의 블로그에 대해서 잠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네이버에 블로그가 굉장히 유행이고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신데요. 네이버 상에서 오토캐드 관련한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오토캐드 유저였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오토데스크에 입사해서 오토캐드를 담당하게 되면서도 참 아쉽다고 생각했던 점이 오토캐드가 오토캐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소프트웨어잖아요. 맞습니다. 예, 많은 시간을 오토캐드를 사용을 하시고 중요한 업무를 하시고 정말 회사에 출근하고 퇴근하고와 오토캐드를 열고 닫고가 대부분 많이 연동이 되어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디자인 소프트웨어 사용자분들에 비해서 좀 어떤 커뮤니티라든지 그리고 자신만의 어떤 노하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이 너무 없는 것 같았어요. 사실 소프트웨어, 오토캐드 작업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걸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라든지 유용한 소식들, 정보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하나의 좀 문화를 만들고 싶다라는 사실은 좀 큰 욕심에서 뭐 작게는 블로그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금 2년 가까이 돼가는데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더 부지런하게 좋은 소식 많이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도 한번 이 네이버 블로그에 가셔가지고 마이 오토 이거에 들어가 보셔서
여기 김 부장님과 또 개인적으로도 한번 좀 교류도 하고 오토데스크를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한번 좀 많은 커뮤니티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여기까지 좀 많이 얘기를 했는데 또 미래에 대해서 어떤 행사나 계획들이 무엇이 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슨 또 여기 들어온 분들이 나는 또 정보가 더 필요하고 예. 나는 이쪽에다 캐리어를 한번 해보고 싶고 더 성장하고 싶고 2D에서 3D 뭐 더 고급 기능을 오토캐드 안에서 가지고 싶은 분들에게는 무슨 어떤 행사라든가 뭐 미래 어떻게 연락을 하면 될까요? 일단 오토데스크 홈페이지에 오시면 그런 관련된 여러 가지 제품과 또 새로운 소식, 이벤트들에 대해서 가장 생생한 정보를 접하실 수 있고요. 예. 그 외에도 올해 같은 경우는 autocad.co.kr이라고 하는 오토캐드 관련 마이크로 사이트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홈페이지에서 다루지 못하는 좀 더 오토캐드 사용자분들에게 유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전달이 되고 있고요. 바로 이번 달에 5월 26일 화요일에 코엑스 컨벤션 센터에서 네. 오토데스크 솔루션 데이 2009가 개최됩니다. 여기 가면은 저희 김 부장님도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물론 제가 진행하는 오토캐드 세션도 있지만요. 더욱 다양한 내용들이 준비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정부 공공기관이든 기업이든 디자인이 경쟁력이고 디자인이 화두라는 말씀들 굉장히 많이 네.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디자인의 경쟁력 확보라는 의미의 위닝 바이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디지털 디자인의 사례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업계의 트렌드 그와 더불어 오토데스크의 여러 신제품 관련된 소식을 접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중에도 저기 김 부장님을 직접 보시고 싶은 분들은 5월 26일 오토데스크 솔루션 데이 2009에 참석을 해 주십시오. 예, 이것으로 이제 거의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질의응답이 상당히 들어온 것들이 너무 전문적인 것도 많고 그래서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개 질문을 한번 좀 저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용봉님께서 이번 2010 CAD 도면의 보안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DWG 보안 작업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을 소개 바랍니다. 보안을 저기 하셨는데 저희들이 뭐 이거 여기서 다 질문을 다 해드리기는 어렵고 몇 가지 질문들 중에는 각 분야마다 전문가들에게 질문을 받아서 CNGTV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요거 질문 하나 해주시죠. 프리폼 디자인만으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모델링이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 지금 다른 모델링 툴, 예를 들어 스케치업이라든지 개념 설계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많은 툴에서 가능한 개념 설계 정도의 모델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거를 알고 싶으시면 뭐 이 참석 솔루션에 참석하셔도 직접 물어보십시오. 솔루션 데이에 오시면은 그 2010 프리폼 디자인을 직접 시연하면서 보여드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참석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강종원님은 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해주셨어요. 2010에서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한 부분은 없나요? 굉장히 포괄적이고 어려운 질문인데요. 많이 있고요. 예. 다 어쩌답니까? 오늘 소개 못 드린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예. 예를 들면
아까 소개해드린 PDF 부분에서 사실 이전에 PDF를 생성하면은 폰트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선 같은 경우 많이 겹쳐졌을 때 좀 깨지는 현상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2010 버전에서는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오토캐드도 패치를 자주 합니까? 패치 같은 거 서비스를? 예. 필요에 따라서 네. 서비스 팩 형태로 배포를 하고 있고요. 오토데스크 홈페이지나 그리고 서브스크립션 센터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재철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인벤터 3D와 오토캐드 3D는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다르답니다. 잠깐 말씀드린다면 오토캐드는 3D 영역에서도 범용 솔루션을 지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산업 기반의 프로세스에 특화되어 있다기보다 네. 오토캐드의 3D는 원시적인 3D 객체를 수동으로 네. 생성을 하시고 편집을 하셔야 되는 형태고요. 네. 그게 메쉬 모델링이거나 솔리드 모델링이거나 네. 인벤터나 레빗 같이 3D 데이터 드리븐 모델러 같은 경우는 각각 산업 기반의 프로세스에 특화돼서 가장 최적화된 3D 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메케니컬 분야는 인벤터를 하시면 좋다, 인벤터라는 솔루션이 훨씬 낫다라는 얘기입니까? 낫다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프로토타이핑 프로세스를 도입하시려면 인벤터를 사용하시라고 네.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인벤터 스윗이나 레빗 스윗을 구매하시면 그 내에 오토캐드와 오토캐드 아키텍처 혹은 오토캐드 미케니컬이 이미 포함돼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BIM과 DP 프로세스에서 가장 적합한 프로세스를 인벤터나 오토캐드 미케니컬, 레빗이나 오토캐드 아키텍처에서 진행을 하시고 상호 호환해서 데이터를 운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광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BIM과 관련된 오토캐드의 비전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레빗 이외의 비전을 알려주세요. 레빗 말고 뭐 다른 쪽으로 진행되는 것이 있나요? 예. 레빗을 중심으로 BIM 솔루션을 제공을 해왔는데요. 지금까지는 건축 건설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최근 BIM이 지향하는 부분들은 단지 프로세스를 통합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부분들을 뛰어넘어서 지속 가능한 디자인이라고 하죠. 에너지 효율성 그리고 디자인의 어떤 친환경적인 요소들까지 지향을 하고 과제로 지금 많은 분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토데스크도 BIM과 접목된 상황에서 BIM 솔루션에서 만들어진 3D 모델링을 토대로 환경적인 분석, 그런 것들을 같이 진행을 해서 친환경 설계를 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솔루션을 속속 개발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국내에 출시되지는 않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그러한 토탈 솔루션 셋이 제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 대신에 이제 박진성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새로 나온 버전은 맥스나 마야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나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하네요. 좀 쉽게 바뀔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마야나 맥스와 연계 방법들이 있습니까? 새로운 버전? 오토캐드의 장점 중에 하나가 3D 모델링 툴 중에서도 특히 비주얼라이제이션 솔루션들과의 데이터 호환이 원활하다는 게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3D 맥스 같은 경우는 맥스 파일 포맷이 오토캐드와 맥스 사이에서 자유롭게 호환이 돼 왔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야 같은 경우는 좀 불편하셨던 부분이 조금 더 향상이 돼서요. 마야 익스텐션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데이터를 좀 더 편리하게 호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김 부장님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마야나 뭐 이거 하나 하기도 참 힘드는데 얼리 어댑터이신 것 같은데 강성필님께서 모바일 환경 지원은 언제쯤 가능하나요? 딱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가능합니까? 이 모바일 우리 DWG 모바일 포맷 하시는 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지금 윈도우즈 OS를 사용하는 모바일 기기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일정 정도 이상의 그래픽 카드나 해상도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현재로서도 이용하실 수 있는 환경은 갖춰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질문을 좀 하나 드릴게요. 나중에 지금 이제 포맷이 요번에는 이제 3D PDF PDF 포맷이 이제 지원을 하니까 TWG와 이제 PDF가 이제 동시에 두 가지 서비스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는 PDF 포맷이 훨씬 더 사용자들에게는 장기적으로는 좀 이익이 많이 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생각에는 DWG와 PDF라는 포맷은 범주가 좀 다른, 그러니까 영역이 다른 포맷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DWG 물론 어떤 프로세스나 산업, 그러니까 업계를 대표하는 포맷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을까요? 근데 DWG는 작업된 도면 파일을 저장하는 데 가장 효율화되어 있는 파일이고요. PDF 같은 경우는 특히 도면보다는 문서 쪽에 전자적인 게시에 가장 효율화되고 최적화된 포맷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DWG를 어떤 기업 표준을 맞추시는 차원에서나 파일 사이즈를 작게 하고 효율화하는 차원에서 PDF로 게시를 하는 프로세스를 병행하실 수는 있지만 원본 DWG 데이터는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야 원본은 항상 필요하겠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회사에서 한 80~90%는 도면을 보질 않고 문서를 보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도면을 생성하는 사람들은 전체 공장이나 물론 회사에 불과 한 3~4%에 불과하고 나머지 97%는 그거를 보고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너무 질문들이 많아가지고 이 질문들은 수고스럽겠지만 나중에 답을 다 김 부장님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걸 게시판에다가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 때문에 마지막 질문을 받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맥 유저로서 오토데스크사의 대부분의 솔루션이 윈도우 기반이라는 걸 상당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오토캐드, 레빗, 맥스 등의 솔루션이 맥 기반으로 개발될 예정은 없나요? 이렇게 제가 아까 질문을 이제 쉬는 시간에 질문을 드렸는데 이분도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특히 최근에 이런 비슷한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또 국내보다는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맥 유저 기반이 굉장히 좀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오토데스크 제품 중에 마야 같은 경우는 이미 맥 OS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언제부터 지원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떤 시장 요구 정도에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도 제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3D 맥스 같은 경우가 좀 더 빨리 도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상당히 여러 가지 방송에 문제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 좀 사과드리고요. 어려운 점에서도 굉장히 다 말씀을 잘해주신 우리 김 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고요. 2009년 5월 26일 날
예, 솔루션 데이 때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같이 인사를 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초대해 주시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참여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토캐드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께 좀 더 좋은 도움이 되는 정보 많이 알려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